백구야, 진정해. 왜 이러는 거야? 정옥자는 황당해서 백구를 제지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다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옥자를 가장 당혹스럽게 한 건 백구의 표정이었어요. 평범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뭔가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정옥자는 단순히 백구가 낯선 분위기에 흥분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곧 닥쳐올 끔찍한 진실의 전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정옥자와 백구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옥자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올해로 65이 된 정옥자에게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자리에 손을 뻗는 버릇이 남아 있었죠. 서울 외곽 단독주택의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마당 한편에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겼습니다. 백구는 진돗개 믹스로 정옥자가 3년 전 남편 장례식 후 동네에서 주워온 개였어요. 처음엔 그저 적막한 집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했던 것인데 이제는 정옥자의 유일한 벗이 되어 있었죠. 아침마다 백구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정옥자의 일과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곤 했어요. 직접 살 것은 없었지만 쇼호스트들의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워주었거든요.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아들 주영이 보내준 손자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는 이제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주영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느라 바빴고 며느리 서영도 여전히 자신만의 일에 매진하고 있었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올 뿐이었어요. 정옥자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오후 서영이 갑자기 큰 상자를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님, 깜짝 선물이에요. 서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했더니 최신형 스마트 TV였어요. 기존에 쓰던 오래된 브라운관 TV보다 훨씬 크고 얇았죠. 이건 AI도 탑재되어 있어서 말만 하면 다 해줘요. 유튜브도 보고 음성 인식으로 채널도 바꾸고 진짜 편리해요. 서영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정옥자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작스러운 선물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기존 TV도 잘 나오는데. 어머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이제 손자 동영상도 더 크게 보실 수 있고 화질도 훨씬 좋아요. 서영은 능숙하게 TV를 설치했습니다. 벽에 걸고 각종 선을 연결하는 모습이 제법 전문가 같았어요. 설치를 마친 후 서영은 리모컨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소 얌전하던 백구가 새 TV 앞에만 서면 유독 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계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백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죠.
백구야, 왜 그러냐? 정옥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백구는 여전히 TV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TV 화면은 선명했고 음성 인식 기능도 신기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백구의 반응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옥자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밤이면 더욱 선명해지는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정옥자는 혼잣말을 하며 TV를 껐습니다. 그러자 백구도 조용해졌어요. 새 TV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정옥자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지만 이상한 건 백구의 반응이었죠. 평소 같으면 어둠 속에서도 정옥자 곁에 바짝 붙어 있을 백구가 조용히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꼬리도 흔들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손전등을 찾아 켜고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야, 여기 와.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옥자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백구가 바라보는 곳은 새로 설치한 스마트 TV 쪽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TV가 켜지자마자 백구가 다시 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치 전기가 나가는 동안 잠시 휴전을 했다가 다시 경계 태세에 들어간 것 같았죠. 정옥자는 그제야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정전 동안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TV가 꺼져 있을 때 백구가 평온했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다음 날 아침 정옥자는 TV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설치할 때 벽에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뭔가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TV 뒤편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TV 테두리 한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환기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렌즈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다시 살펴봤어요. 이게 뭐지? 카메라인가? 정옥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 작은 렌즈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백구를 불러보니 여전히 TV 쪽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정옥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날 밤 정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백구의 반응을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갑자기 비싼 TV를 선물로 가져온 것도 이상했죠. 서영은 평소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런 선물을 가져온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정옥자는 용기를 내어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봤어요. 각종 메뉴가 나오는데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설정 메뉴를 들어가다 보니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어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화면 구석에 작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녹화 버튼을 누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뭔가 잘못됐어. 정옥자는 혼잣말을 하며 TV를 껐습니다. 그러자 백구도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정옥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았고, 혹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과 그 작은 렌즈, 그리고 녹화 표시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어요. 정옥자는 마음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옥자는 그날부터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정말 신기한 동물이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을 때는 어김없이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TV가 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졌거든요. 더 신기한 건 백구가 TV 옆 특정 자리에 자꾸 앉는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 자리에서 TV를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옥자는 백구가 앉는 자리에서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렌즈가 정확히 거실 소파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옥자는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정옥자는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스마트 TV 해킹 사례라고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정옥자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 TV를 통해 몰래 가정집을 감시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TV로 몰래카메라 가능한가요?라고 다시 검색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최신형 스마트 TV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해킹을 통해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옥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누가, 왜 자신을 감시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옥자는 TV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돋보기와 손전등까지 준비해서 구석구석 뜯어봤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TV 모델명 옆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 QR코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정옥자는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찍어봤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자는 일부러 TV를 켜놓고 평소처럼 생활해 봤어요. 하지만 계속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거든요. 백구는 여전히 TV 옆에 앉아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정옥자는 백구에게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였거든요. 며칠 후 정옥자는 우연히 TV 메뉴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어떤 메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음 녹화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녹화 중이라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정옥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녹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언제부터 녹화가 시작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TV를 설치한 그날부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일 수도 있었죠. 정옥자는 급히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불러서 품에 안았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 문제는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정옥자는 머릿속으로 가능성들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도둑이 집을 미리 살펴보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가족 중 누군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V를 가져온 건 며느리 서영이었어요. 그리고 서영은 설치까지 직접 해줬죠. 혹시 서영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시해야 할까요? 정옥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서영에게 간섭한 적도 없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지내왔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정옥자는 잠들기 전에 TV 전원을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백구도 안심한 듯 정옥자 곁에 와서 누웠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TV 전원을 뽑고 며칠이 지나자 서영이 예상보다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던 며느리가 일주일 사이에 벌써 2번이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TV는 잘 쓰고 계세요? 서영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TV부터 확인했어요. 아, 그냥 요즘 잘 안 봐서 꼈어 놨어. 정옥자는 일부러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좋은 TV를 왜 안 쓰세요? 서영은 급히 전원을 다시 연결했어요.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되게 해놨는데 전원을 뽑으시면 안 돼요. 정옥자는 서영의 당황한 표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TV 사용을 강요하는 걸까요? 게다가 업데이트라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업데이트가 뭔가? 아, 그냥 TV 프로그램이 더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전원만 계속 켜두세요. 서영은 얼버무리며 TV를 켰습니다. 백구가 즉시 짖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백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백구는 왜 이렇게 짖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글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정옥자는 백구를 달래며 서영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정옥자는 일부러 TV를 꺼놓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서영의 방문 횟수가 더욱 늘어났어요. 심지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했죠. 어머님, 혹시 몸이 아프세요? 요즘 TV도 안 보시고. 서영은 점점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옥자는 서영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예전에 남편이 회사 회의 녹음용으로 쓰던 녹음기가 있었는데 그걸 전화기 옆에 몰래 켜두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서영이 또 찾아왔을 때 정옥자는 일부러 대화를 유도했어요. 서영아, 내가 요즘 이상해. 정옥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자꾸 누가 나를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 내가 무기력해서 그런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 서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컵을 들던 손도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TV가 켜져 있을 때 더 그런 기분이 들어. 혹시 TV에 카메라 같은 게 있나? 서영은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일반 TV예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정옥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자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던 부분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카메라 얘기를 했을 때 서영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정옥자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서영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일부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서영아, TV가 이상해. 자꾸 녹화 중이라는 글자가 나와. 전화 저편에서 서영이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그건 아마 자동 녹화 기능일 거예요. 요즘 TV는 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영의 설명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정옥자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와 비교해 봤는데 자동 녹화 기능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옥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서영이 분명히 이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시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옥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백구야, 우리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이 문제의 진실을 말이야. 백구는 꼬리를 살랑 흔들며 정옥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자신도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정옥자는 백구와 함께 평소보다 조금 멀리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뒷산까지 올라가서 1시간 정도 걸었는데 백구가 유독 활발해 보였거든요. 마치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말이죠. 누구야? 정옥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뭔가 어수선했어요. 거실 소파 쿠션이 삐뚤어져 있고 탁자 위 물컵의 위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간 게 분명했어요. 백구. 정옥자는 백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 백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정옥자는 급하게 집안 곳곳을 찾아봤습니다. 방 안도 마당도 화장실까지 다 뒤져봤지만 백구는 없었어요. 백구야, 어디 있니? 정옥자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옥자는 다급하게 집 주변을 뛰어다녔어요.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며 백구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백구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옥자는 CCTV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집 앞에 작은 방범 카메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확인해 보니 카메라가 이상하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현관문 쪽을 비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엉뚱한 담벼락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옥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백구의 실종과 CCTV 조작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새로 설치한 스마트 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그 TV로 집안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TV는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정옥자는 아들 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영아, 큰일 났어. 백구가 없어졌어. 엄마, 진정하세요. 백구가 어디 갔다고요? 집에 누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 백구도 없어지고 TV도 고장 났어. 엄마, 또 그 TV 얘기예요? 백구는 아마 어디 놀러 갔을 거예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주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 TV 때문에.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정옥자는 아들의 말에 절망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거든요. 그날 밤 정옥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백구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누군가 또 침입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문과 창문을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자로 현관문을 막아두기까지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옥자는 혼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서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서영이 다니던 대학교 이름은 알고 있었고 창업을 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한서영을 검색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영이 몇 년 전에 창업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회사에서 출원한 특허 목록이었어요. 가정 감시용 AI CCTV 시스템이라는 특허가 있었는데 그 설명을 읽어보니 정옥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일반 가전제품에 위장한 감시 카메라로 대상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특허 서류에 적힌 테스트 주소가 정옥자 집 주소와 비슷했습니다. 정확히는 같은 동네의 다른 번지였지만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어요. 정옥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실험이었어? 정옥자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서영의 회사는 2022년에 설립되었지만 작년에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겠죠. 정옥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백구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백구가 실험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없앤 건 아닐까요? 정옥자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사이버 범죄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기로 한 것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부서가 생겼다는 걸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정옥자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서영의 특허, 서류 복사본과 녹음 파일, 그리고 TV에서 발견한 렌즈 사진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가져갔거든요. 어르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일단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TV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틀 후 동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이버 수사팀과 함께 집으로 와서 TV를 수거해 분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옥자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관 2명과 기술 담당 공무원 1명이 정옥자 집에 왔습니다. 정옥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르신 말씀이 맞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감시입니다. TV를 분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김 경사가 말했어요. 기술자가 TV를 분해하는 동안 정옥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 이 TV에 불법 개조된 카메라와 송신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음성 녹음 장치까지 있어요. 기술자가 작은 부품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정옥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 장치들은 외부로 실시간 영상과 음성을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네요. 기술자는 계속 설명했어요. 김경사는 정옥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TV를 누가 가져다 주셨다고 하셨죠? 며느리 서영이가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그 애가 스마트홈 보안 회사를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찰은 즉시 서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서영의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옥자 집을 포함해서 여러 가정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정옥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서영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허위 데이터를 만들려고 불법 감시를 했다는 혐의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백구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경찰이 서영의 회사 창고에서 백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행히 백구는 건강했지만 며칠 동안 굶주려서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정옥자는 마을 유기동물 보호소로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정옥자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백구야. 정옥자는 백구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지켜준 건 백구였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백구는 정옥자의 품에서 안심한 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가족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절망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옥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백구야,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 둘이서 말이야. 경찰은 정옥자에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증언을 부탁했어요. 서영의 불법 실험에 이용된 가정이 정옥자 집만이 아니었거든요. 정옥자는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주영과의 관계였어요. 챕터 7 최후의 대결 가족회의. 서영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정옥자는 아들 주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주영은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체포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주영아, 나야. 정옥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엄마. 주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괜찮아. 이제 와서 자책할 필요 없어. 대신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자. 정옥자는 주영과 서영을 집으로 불렀어요. 서영은 보석으로 나온 상태였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옥자는 이 문제를 법정이 아닌 가족 간의 대화로 먼저 해결하고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주영과 서영이 함께 왔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정옥자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영도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백구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백구는 서영을 보자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정옥자가 달래자 조용해졌습니다. 앉아라. 정옥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영과 주영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서영아, 나한테 할 말 있지? 정옥자는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대로 설명해봐. 서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주영이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서영아, 제대로 얘기해. 엄마한테. 서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투자금이 날아갔어요. 회사가 망할 위기였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려면 성공 사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실제 고객은 없었고 그래서 가짜 데이터라도 만들어야 했어요. 정옥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야? 처음에는 며칠만 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해서 점점 길어졌어요. 주영이 끼어들었어요. 서영아, 그게 이유가 돼?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서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쳤었어요. 회사를 살리려고 정신없었어요. 어머님한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요. 정옥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고? 그럼 백구는 왜 없앤 거야? 서영이 더욱 격하게 울었어요. 백구가 계속 짖어서 실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다른 곳에 맡겨두려고, 정말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주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영아, 변명도 정도가 있지. 엄마를 몰래 감시한 게 몇 개월인데. 정옥자는 주영을 말렸어요. 주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상하다고 할 때 왜 안 믿었어? 주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정옥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무력한 노인으로만 본다는 게 제일 속상해. 나도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 서영이 정옥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다만, 주영이한테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주영이 서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해. 이미 늦었어. 정옥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서영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그리고 주영아, 너도 반성해야 해. 가족을 믿지 않으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 정옥자는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믿었던 만큼 더 아픈 법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서영과 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옥자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정옥자는 다시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영아, 내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해.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다만 시간이 필요하지. 서영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회사를 정리했어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정옥자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증언했고 서영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주영은 한동안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믿지 않았다는 죄책감과 아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2달 후 결국 용기를 내어 정옥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들어와도 될까요? 주영은 현관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옥자는 문을 열어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들어와야지. 여기 내 집이야. 주영은 거실에 들어서서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스마트 TV가 있던 자리에 오래된 작은 브라운관 TV가 놓여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쓰던 그 오래된 TV였어요. 엄마, 이 TV는 창고에서 꺼내왔어. 이게 더 편해. 주영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 내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지켜주는 건 서로 하는 거야.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지킬 줄 알아. 주영은 어머니 곁에 앉아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말씀을 제대로 들을게요. 정옥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다시 평온한 날이 오겠지. 이번엔 너랑 백구랑 함께 지킬 거야. 그날 저녁 주영은 어머니와 함께 옛날 브라운관 TV로 뉴스를 봤어요. 화질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어떤 숨겨진 카메라도 몰래 녹음 장치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백구도 예전처럼 평온했어요. TV 앞에서 짖지도 않고 그저 정옥자 발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영도 찾아왔어요. 재판이 끝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옥자는 서영을 들여보내며 차를 끓였어요. 앉아라. 할 말 있을 거야. 서영은 정옥자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정옥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건 알겠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회사는 완전히 정리했고 피해자분들께 배상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이번엔 정직하게.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야.
서영이 더 격하게 울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도 내 가족이니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정옥자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어요. 주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손자도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영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으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정옥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범죄 예방법을 알려주는 일도 시작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정옥자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고 동시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옥자는 백구와 함께 마루에 앉아서 꺼진 TV를 바라봤어요. TV는 켜져 있지 않았지만 집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영이 손자와 함께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우리가 이겼구나. 정옥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옥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 어떤 전자기기보다 사람과 반려견의 눈빛이 더 많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사랑과 배신을, 그리고 희망과 절망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음이었으니까요. 정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과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백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주영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도 올까요? 정옥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와. 이제 우리 집은 진짜 안전하니까. 정옥자와 백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우리가 놓치는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는 법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